안녕하세요. 발표자 신선웅입니다. 신민경 학생과 총 2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. 이번 발표에서는 M5 Forecasting, 어크레시라는 케글에서 실제로 진행된 그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런 결과들 그리고 간단한 모델링 과정까지도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. 실제로 이런 케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M5 Forecasting Accuracy라는 대회를 볼 수 있는데요. 5,558팀이라는 많은 팀이 참여를 했고 이 9개월 전에 끝난 경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실제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 데이터들에 관한 설명은 이따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좀 올려놓은 코드들도 좀 참고하면서 이런 대회를 참여할 수 있었고요. 좀 인기 있는 코드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이걸 딱히 활용하진 않았고요. 제 스스로 했습니다. 그리고 디스커션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좀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진행할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리더보드에 가면은 뭐 다른 팀들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지 이 순위로 알려주고 있네요.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는 실제로 아마 상금도 받았을 겁니다. 이렇게 오버뷰에 프라이즈 보면은 뭐 1등부터 5등까지 이런 상금을 줬다라고 케글에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이 뭐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네, 일단은 대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은 뭐 여기까지 있고 샘플 서브미션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얘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오면 일단 이 대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월마트에 있는 상품들이 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나중에는 얼마나 팔릴지 예측을 너희가 해봐라 라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.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발표할 이런 목차는 뭐 처음에는 데이터 셋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EDA 과정들 그리고 간단한 모델링까지만 해서 이런 결과들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앞서 그 라이브러리들을 한 번에 임포트를 했는데요. 이런 기본적인 뭐 넘파이 판다스 이런 걸 다 아실 테고 뭐 이런 기본적인 세팅을 해줬습니다. TQDM으로 뭐 포문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뭐 잡다한 이런 워닝 문구들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임포트를 하였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를 좀 많이 썼는데요. 뭐 누구나 다 아실 법한 매플랄립을 사용했고 그리고 플라틀리라는 좀 좋은 이런 라이브러리가 있어요. 이것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미싱로라는 결측치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파이차트라는 뭐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가 최근에 만들었을 건데 이게 좀 동적인 그런 시각화 라이브러리라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보케라는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했고요. 알트웨어 그리고 그 칼플라 좀 많이 사용을 했죠.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제가 좀 좋아하는 그 RGB 값을 좀 이게 있어가지고 미리 임포트를 해놨습니다. 네, 그리고 쓸 수 있게 넘파이로 변환을 했고요. 그리고 모델링을 위한 라이브러리도 미리 그 임포트를 했습니다. 뭐 신경망 모델은 딱히 없고 여기서는 그냥 고전적인 시계열 예측을 위한 모델만 임포트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나 모델이 잘 예측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이클런의 이러한 그 모듈들을 함수들을 가져왔고요. 네, 여기까지가 뭐 기본적인 세팅에 관한 설명이고 이 데이터셋을 보면은 이렇게 태그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먼저 이 큰 틀을 보면 이 월마트가 총 미국에서 뭐 더 많을 수 있겠지만 10개 각 3개의 주마다 뭐 CA가 캘리포니아 그리고 TX가 텍사스 WI가 위스콘신 그래서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4개의 월마트 매장들의 데이터도 주어졌고 뭐 텍사스엔 3개 그리고 위스콘신에도 역시 3개의 매장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장 하나하나마다 그 제품들이 총 3490개가 있는데 뭐 이러한 제품들은 뭐 카테고리별로 하비스 그 취미 그리고 푸드 음식
하우스홀드, 가정 제품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사진이 그 데이터들 아마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트리 기반의 이런 사진이라 생각하고요. 처음으로 이제 캘린더.csv를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딱히 얻을 만한 건 별로 없고, 이 캘린더 CSV에는 데이트라는 컬럼에 이런 구체적인 날짜 정보가 있고, 그리고 D 언더바 1 이게 좀 자주 나올 텐데, 이게 뭐 몇 번째 날인지, 첫 번째 날은 2011년 1월 29일, 마지막 날은 2016년 6월 19일, D 1969일째죠. 그리고 이벤트 타입, 네임 투 타입 2 이런 결칙치가 좀 많죠. 이게 뭐 날마다 어떠한 그런 날인지, 뭐 어린이날, 뭐 아빠의 날, 아니면 뭐 농구 경기 이런 정보가 담겨져 있고, 스냅 다지 언더바 CA, 스냅 TX, 스냅 WI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차차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셀프 프라이시스 경우에는 뭐 제품마다 가격을 적어놓은 거로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세일즈 트레인 밸리데이션이라고, 이 보시면 그 각 제품들, 제가 3490개의 제품이 있다 했죠. 이 하나하나마다 뭐 어디 주에 뭐 몇 번째의 제품인지,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어떤 건지, 그리고 데이 1부터 아까 2011년 그때부터 이제 세일즈 트레인 밸리데이션에는 1913일까지밖에 없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런 CSV 파일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뭐 이런 2, 4, 1 이런 정보들은 뭐 이런 1899일에 뭐 이 첫 번째 뭐 아이템이 2개 팔렸고 뭐 4개 팔렸고 이런 유닛 세일즈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세일즈 트레인 이밸류에이션이란 CSV가 따로 있는데요. 이거는 보시면 1941일까지의 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이게 나중에 그 점수를 잴 때는 이 데이 1부터 데이 1941일까지의 데이터를 그 얘네가 주고, 저희가 실제로 예측해야 될 거는 1942일부터 뒤에 28일까지의 이 따로 10개까지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샘플 서미션을 보면은 이 밸리데이션 어차피 한 달 전에 얘네가 다 주어졌어요. 이건 그냥 채워넣기만 하면 될 것 같고, 이 밑에 있는 이밸류에이션 폼에 저희가 예측을 실제로 모델링을 통해 한 거를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 됩니다. 이거를 제출을 하면 뭐 캐글에서 뭐 그 다양한 그런 오차 계산법 중에 뭐 weighted WRMSE라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얘네가 알아서 점수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. 그런 툴스에 맞춰서. 네, 데이터 설명은 여기까지 됐고요.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sales train validation, evaluation 이런 그 int 값들의 형식을 봤는데 그 numpy int 64더라고요. 이게 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서 제가 이 메모리를 좀 줄여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그 메모리를 실제로 줄였습니다. 이게 이유가 뭐 이렇게 좀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야지 나중에 좀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그 시간이 많이 절약되므로 이런 거 안 해주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. 네, 실제로 이 int 8마다의 최소 최대값, 16마다의 최소 최대값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가장 최소한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뭐 이런 sales train validation evaluation은 80%라는 좀 많은 메모리를 절약했죠. 좀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뭐 좀 더 빨라지는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그 EDA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처음으로 이제 결측치를 체크해야 되는데, 왜냐면은 결측치가 있으면 나중에 모델 돌릴 때 막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numpy가 아니고 그 판다스의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결측치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, 이 다른 CSV에는 없는데 이 calendar.csv 파일에 유독 결측치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결측치를 좀 패턴들을 시각적으로 빠르게 알아보려고
미싱노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했습니다. 이게 결측치 좀 시각화를 잘해줘가지고 이걸 이용했는데, 보시면 이 검정색 값들은 결측치가 아니에요. 다 값들이 있는 건데 이런 하얀색들이 결측치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이벤트의 타입, 이벤트 네임 이런 컬럼들의 좀 결측치가 많은 걸 볼 수 있죠. 뭐 그래서 결측치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 미싱노의 똑같은 미싱노 라이브러리를 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봤는데, 이벤트 1 같은 경우는 162개 말고 다 결측치고, 이벤트 2 같은 경우는 5개의 데이터 빼곤 다 결측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뭐 그 결측치들 간의 뭐 상관관계를 좀 시각화를 해보려고 이런 걸 사용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결측치에 관한 좀 시각화를 해봤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좀 이런 이벤트나 뭐 스냅데이 같은 좀 특별한 날들이 있잖아요. 이러한 특별한 날에 그 판매 데이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뭐 특별한 날에는 좀 사람들이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좀 조정을 해주면 그 좀 스코어가 또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도 좀 시각화를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일단 이벤트 데이, 그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벤트 네임 1이 있고 이벤트 네임 2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이벤트 타입 2가 결측치가 아닌 거를 출력을 해봤는데 5개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러한 여기 값이 있는 게 다 이벤트 네임 1에도 값들이 있는 걸로 봐서, 이벤트 2의 값들은 그냥 이 한 날에 그 이벤트가 2개가 있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냥 이거 적어주려고 따로 이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은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예측을 해봤는데, 뭐 이벤트 네임 1 이런 날이 네임 2보다 좀 더 의미 있는 날이라 하겠죠. 근데 NBA 결승전이 아빠의 날보다 더 중요한 날인가 해서 이렇게 넣은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뭐 네임 1, 네임 2에 관한 이런 관계도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, 뭐 몇 개가 있는지를 출력해 보기 위해서 알트에어라는 라이브러리를 좀 생소하죠. 이런 걸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. 이게 좀 신기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 네임에 따라서 그 색깔을 자동으로 이렇게 다르게 해줘서 이런 걸 이용해봤고요. 보시면 당연히 2011년부터 16년이니까 그 한 5번 정도가 이런 반복이 되겠죠. 근데 좀 의문이 든 게 파더스 데이는 그 4번밖에 없더라고요. 뭐 중간에 한번 아빠의 날이 없어졌나?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, 아까 봤듯이 한번 이벤트 뭐 이 NBA 결승전 때문에 이벤트 네임 1에서 아빠의 날이 한번 빠졌죠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아빠의 날은 있었는데 이런 2 때문에 밀렸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벤트 타입들도, 이거는 그 보케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, 그 보시면 뭐 종교에 관한 날이 미국에선 좀 비교적 많았고, 그 다음에 뭐 국경일, 그 다음에 문화적인 날, 그 다음에 뭐 스포츠에 관한 날도 뭐 한 8번 정도 있었네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벤트 타입 2도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거 뭐 5번밖에 안 되니까 딱히 중요한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출력은 해봤고요. 그래서 그 중요한 게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건 알겠는데, 이 이벤트마다 뭐 상품이 덜 팔리고 더 팔리는지 이런 걸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시면 이 이벤트 날마다 그 제가 세일즈를 다 토탈을 해가지고 썸을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, 뭐 여기 보시면 이게 파이 차트라는 시각화 툴입니다. 그래서 좀 동적으로 이거를 마우스를 태깅하면 이렇게 실제로 수치도 볼 수 있고, 보시면 이 노동자의 날이 4.43%, 확실히 좀 다른 날보다 그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사러 온 날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노멀데이가 그 이벤트가 없는 날인데, 이 노멀데이보다 위쪽에 있는 날들은 뭐
그냥 평범한 날보다 이런 이벤트 날일 때 사람들이 더 상품을 산다고 보면 되고, 이제 노멀데이보다 낮은 쪽 이때는 뭐 이런 이벤트 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집에서 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월마트를 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0%인데 아마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래, 그 매점이 문을 닫는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토글을 의미없는 거 토글을 뭐 끌 수도 있고, 여기서 좀 동적인 시각화 툴임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파이 차트라는 좋은 시각화 툴입니다. 네, 여기까지 이벤트 데이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요. 그 스냅데이라는 게 있는데, 이 스냅데이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한번 쳐보니까 이 미국에서 스냅데이 날 뭐 저소득자나 가족의 경우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, 금전적 지원 그런 비슷한 거 받는데, 좀 특징이 그 이 돈으로 음식밖에 못 산다고 해요. 그래서 뭐 금액도 뭐 가족 크기에 따라 다르고, $100부터 $300가 일반적이고, 그리고 2017년부터는 무조건 매장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뭐 그 이후부터는 뭐 픽업도 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아까 봤듯이 스냅데이도 뭐 컬럼이 달라요. 스냅 CA, 스냅 TX, 스냅 WI. 그래서 한번 스냅 CA로 이거는 캘플랏이라고,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파이썬 외부 라이브러리인데, 이걸 통해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스냅데이는 이런 식으로 달력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 캘리포니아는 뭐 이런 월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스냅데이였다가 아니었다가 스냅데이가 아니었다가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스냅데이도 출력을 해봤는데 뭔가 좀 불규칙적이죠. 그리고 위스콘신도 스냅데이를 출력해봤는데 좀 더 불규칙적인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 스냅데이가 언제인 줄 알겠는데, 이 스냅데이에 사람들이 뭐 음식을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는 거야?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스냅데이인 날과 스냅데이가 아닌 날을 분류를 해가지고 한번 비율을 봤습니다. 스냅데이가 아닌 날보다 스냅데이에 사람들이 뭐 어떠한 제품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. 그래서 일단 캘리포니아만 봤는데요.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뭐 스냅데이인 날 합의에 관한 취미에 관한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, 그래서 스냅데이 아닌 날보다 약간 좀 더 많이 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각화 툴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 차트라는 건데요. 파이 차트에 있는 게이지라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, 좀 신기한 게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, 지금 좀 렉이 걸리는데 이렇게 좀 게이지 형식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약간 취미에 관한 거 봤는데, 이번에는 하우스홀드 가정에 관한 제품, 아까처럼 좀 미미하죠. 51%. 스냅데이가 아닌 날보다 스냅데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우스 제품들이 조금 더 많이 팔리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드에 관한 이런 게이지를 봤는데 확실히 스냅데이인지 이 푸드에 관한 제품들이 스냅데이가 아닌 날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사실 스냅데이인 날에는 뭐 하우스홀드나 이런 합의에 관한 제품들은 똑같아야 되는데 1% 정도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, 뭐 사람들이 스냅데이인 김에 뭐 월마트 와서 뭐 음식 사러 온 김에 다른 것들도 좀 사갔다라고 좀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뭐 나중에 피처 엔지니어링 할 때 이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나중에 또 이런 거 가지고 예측도 다르게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스페셜 데이, 좀 특별한 날에 관해서 이런 분석을 해봤고요. 마지막으로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. 똑같이 캘플러스를 이용했고요.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다크 템플릿으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. 일단 보니까 제가 날마다 모든 판매 데이터들을 다 더해봤어요.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봤는데, 보시면 뭐 이런 12월 25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마스니까 당연히 보라색으로 출력이 되고 아무것도 안 팔렸으니까. 그리고 또 유심히 봐야 될 게
2011년보다 좀 내려가 12년, 13년, 14년, 15년, 16년이 갈수록 좀 노란색 비율이 많아지죠. 노란색이 이제 보시면은 5만 개 이상 좀 많이 팔렸다 싶은 그런 제품 아니 그런 날들인데 뭐 사람들의 뭐 경제에 관한 뭐 GDP가 올랐나 어쨌든 이러한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월마트에서 제품을 더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그 주말 여기 보시면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중에 밑에 토요일, 일요일에 이러한 날들에 좀 노란색 비율이 많은 거 보니까 뭐 평일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니까 좀 못 사고 뭐 주말에 몰아서 사는 이런 경향이 있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유의미한 그 모델링할 좀 유의미한 그런 그 피처들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칼플러스를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. 그리고 좀 카테고리별로 뭐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이거 좀 색깔이 입혀지는 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매플랄립에 있는 일단 매플랄립을 활용했고 좀 이런 트릭을 줘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입혀봤는데 딱히 여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. 뭐 비율도 똑같고 뭐 굳이 뭐 도출하자면 텍사스에는 좀 하우스홀드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도밖에는 뭐 얻지 못했고요. 확실히 음식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좀 많네요. 그리고 그 이런 각 지점마다 얼마나 많이 제품들이 팔리는지 이런 이건 이동 평균을 좀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뭐 캘리포니아 세 번째 매장에 좀 많이 팔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뭐 굳이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뭐 이때는 여름이어서 사람들이 안 사고 뭐 겨울이어서 많이 사고 이런 이유도 있을 테고 뭐 보시면 근데 위스콘신 두 번째 그 매장이나 아니면 위스콘신 첫 번째 매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. 이것도 좀 추측을 해봤는데 아마 뭐 이 매장 확장 공사가 있어서 뭐 사람들을 더 많이 받고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갑자기 확 올랐지 않나 싶었습니다. 네, 이러한 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. 캘리포니아 세 번째 매장이 엄청 큰가 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캘리포니아 두 번째에 있는 매장이 이때 엄청 한 두 배로 뛴 거 보니까 이때 뭐 매장이 두 배로 커지거나 뭐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몰리거나 뭐 바겐 세일을 했거나 이러한 결과를 좀 알 수 있겠죠. 네, 그리고 박스 플롯을 통해서 또 출력을 해봤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평균이나 뭐 분산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뭐 이런 텍사스 두 번째에 있는 판매 데이터의 경우는 좀 분산이 작고 이런 위스콘신 두 번째에는 좀 분산이 큰 이런 경향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.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나중에 그 모델링을 할 때 좀 유의미한 그런 피처들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34,490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 1000개 단위로 끊어서 한번 샘플링을 한다고 하죠. 샘플링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봤습니다. 이게 뭐 그래서 첫 번째 1000번째 샘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고 2000번째 이렇게 해서 총 30개를 3490개니까 1000번째로 3만개까지 이렇게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출력을 해봤는데 여기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었는 게 이런 중간중간에 0값이 좀 많더라고요. 이런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뭐 재고가 소진되었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이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좀 못사게 막아놨다거나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런 만문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0일까지 아무것도 안 팔리다가 갑자기 팔리기 시작했어요. 이건 뭐 1500일부터 뭐 이러한 신제품이 나와서 이때부터 팔렸거나 뭐 이러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.
그래서 확실히 이러한 영값들 때문에 나중에 그 모델 훈련을 할 때 좀 그 모델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. 그래서 17,000번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측이 힘들겠죠. 갑자기 팍 늘어나고 여기까지 이런 건 좀 예측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녹화를 해서 렉이 걸려서 이게 줌인이 안 되네요. 어쨌든 이거는 또 동일하게 플라틀리라는 라이브러리에 다크 템플릿을 써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. 너무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, 그래서 이러한 제가 이제 영어랑 한글을 둘 다 적어놨는데요. 뭐 이건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한 결과들을 다 여기 첨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딱히 이 IPv4 파일을 가지고도 다 이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 거는 그 Y축이 다 달라요. 왜냐면 이 샘플 하나하나에 이건 보기 위해서. 근데 한번 Y축을 통일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봤는데 뭐 딱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. 여기까지 그 EDA 과정을 말씀드렸고요. 이 모델링 좀 단순 시계열 고전 모델링에 관한 걸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요약을 하자면 84개, 28개 나눠가지고 그냥 간단한 모델링 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러한 좀 간단한 모델링을 했는데 뭐 모델의 성능은 이렇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고, 이제 저희의 계획은 이러한 지금까지 그 모델링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러한 모델링을 했는데 확실히 결과가 좋진 않았어요. 막 모델 스코어 이거 R2 스코어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뭐 54.22%밖에 안 나오고 원래는 뭐 8, 90%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모델 에러도 좀 약간 좀 높게 나왔죠. 이거는 MSE로 한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EDA를 통해 좀 뭐 스냅데이에는 푸드가 많이 팔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이벤트 데이에는 좀 재화가 많이 팔리고 이러한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뭐 피처 엔지니어를 통해서 새로운 인풋 값을 만들어서 이런 모델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 모델링을 훈련을 한 거는 그냥 그 로우 트레인 데이터들로 한 겁니다. 근데 아까 저희가 분석했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인풋 값을 만들어서 뭐 학습을 시키면은 좀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해볼 예정이고,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과 달리 좀 트리 기반, 좀 엑지 부스트, 그리고 뭐 좀 성능이 좋다고 생각되는 라이트 BGM, 이것도 빠르기도 하죠. 이러한 트리 기반 모델 학습을 통해서 좀 결과를 예측해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제가 생각하기엔 이러한 뭐 그냥 단순히 눈평균 아니면은 뭐 이런 프로펫, 아리마 모델 같은 것보단 확실히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러한 트리 기반의 모델 학습까지도 진행할 예정이고, 그리고 신경망 모델, 이런 RNN, LSTM 등 좀 시계열 예측에 용이한 이런 인공 신경망 모델을 좀 활용을 하면은 좀 위에는 이런 것보단 결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러한 것들까지 한번 결과를 예측해서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이 좀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면은 분명 그 중에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성능이 좋은 모델을 좀 몇 개를 추려가지고 스태킹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면은 좀 더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스태킹 앙상블 기법은 뭐 케글에서도 좀 점수 높이려고 사람들이 외국 분들이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합니다. 뭐 CV 기반 스태킹 앙상블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해서 파이널 발표 때는 좀 모델링에 집중해서 이런 유의미한 결과를 얻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. 신민경 학생은 데이터 분석과 기획을 담당했고 저는 뭐 시각화나 모델을 조금 담당했는데 사실 그냥 만나서 다 같이 했습니다. 분업을 하진 않고.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